그거 요격 못해요. 요격이란 건 말이죠. 날아오는 총알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주적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킬체인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니까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명예교수 서균열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당시 분들이 전부 함구하고 계시거든요. 몇 분은 아직 살아 계세요. 저도 만나 뵀고요. 많은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말씀으로 특히 오원철 수석 같은 분이 한 이야기로는 75%까지 갔다. 그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플루토늄을 연간 20kg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프랑스 제철이 공장하고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5%인데 사실은 그렇게 큰 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알아차렸다기보다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탄로가 나고 그리고 모든 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아쉽죠? 아니죠. 그 이전에요. NPT는 사실은 지금 현재 191개 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비확산 제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모르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밀하게 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카터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특히 이제는 미군 철수가 거의 가시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NPT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니까 5나라, 미국, 소련, 지금 러시아죠, 영국, 프랑스, 중국은 가질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핵 공급 국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미국, 프랑스, 호주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공급해 줄 때니까 다시 어디서 캐거나 또 가져오거나 그럴 생각하지 마. 우리가 공급해 줄 때 거기만 따라가. 그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말고 그 핵 연료 가져다가 발전만 해, 전기 만들어. 그건 괜찮아. 이 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거기 또 뭐가 하나 있죠? 한미 원자력 협정. 또 뭐가 있죠? 한미 군사 동맹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은밀하게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미국에 알려졌고 그리고 바로 최후 통첩을 했죠. 자, 끝까지 갈 거냐? 그럼 그 결말은 참혹할 것이다. 첫 번째. 아니면은 우리에게 맡겨.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전부 다 포기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할 수 없이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로 볼 때는 정말 핵 개발 역사에서 그냥 펴기도 전에 접어버린 상태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때가 가장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조금 민감한 질문이신데요.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대전하고 사실은 근처 세종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공식적인 보고서, 그 당시 기밀 보고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부 다 미국에 건네줬죠. 그런데 마지막 한 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인 금고. 그게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죠. 국내 어딘가 묻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때 그분들이 함구하고 계시지만 몇 분 머릿속에 살아있고 저는 이제 3세대쯤 되죠. 제 머리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머리에 있는 거를 끄집어갈 수는 없어요. 기억상실증 걸리게 하는 약을 투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비도 많이 해체됐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정확히는요. 한 군데 더 있죠. 서울 공릉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야산 지역에 실험용 원자로가 있고 거기에도 일부 장비와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 3군데 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조금 기밀사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북 괴산 근처 또는 음성에 우라늄 광산이 있거든요. 물론 품질이 낮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운명이 바람 앞에 등잔불인데 그때는 써야죠. 그래서 광산도 있고 거기서 좀 채굴도 하고 약간 아주 조금 농축도 하고 우라늄을요. 그리고 플루토늄도 뽑아냈고 그게 무려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그래서 플루토늄 재처리도 할 수 있고 우라늄 농축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문가분들은 우리나라는 없어라고 그분들은 모르시는 말씀이고요. 저 같은 기술자들은 어디인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기록이 남아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네, 12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전부 흩어져 있어가지고 각각
그 원자력 연구소에 예를 들어서 50명, 국방과학기술원에 30명 정도, 그리고 이제 홍릉 기계원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과기원 키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한 25명, 전부 하면 150명, 크게 잡으면 200명 정도. 그건 이제 고급 인력이죠. 전부 박사급으로.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대우,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안가에 가둬놓고 그 거국적인 기밀 사업이 시작돼서 한국판 맨하튼 사업이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부 첩자가 있어서 그런 애석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실제 그걸 위해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전 기계창,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창원에 기계창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현대 양양 모르실 거예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잖아요. 그런 그때 한 6군데 있었어요. 그 모든 거를 전부 일부러 흐트러놨던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만 박정희 대통령만 모든 걸 총괄할 수 있게.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북한이 아직 핵 개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출발이 거의 같아 195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한국동란이라고 하죠. 끝나고 직후에 김일성 주석하고 이승만 대통령 동시에 한국, 북한의 원자력, 특히 핵 기술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서 특히 미국에 있던 핵 과학자들을 제법 초청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저기 미국으로 125명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은 구소련 모스크바로 또 보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군비 경쟁이 암암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굉장한 국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파월, 월남, 베트남 전쟁 갔잖아요.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운동했잖아요. 제가 새마을운동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종자 돈으로 해서 전기 공급하고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서 핵무기 개발을 은밀하게 진행했었고,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시해 사건까지 연결이 됐죠. 석 달만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먼저 이거는 아시죠? 나라가 부르고 결의가 찾으면 제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비용은 얼마냐? 부가세 빼고 1조 원 정도. 그리고 기한은 얼마냐? 3개월이면 시제품 2개, 우라늄 폭탄 하나, 플루토늄 폭탄 하나. 위력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2만 톤급, TNT 2만 톤급.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가 날아갈 수 있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3차원 인쇄기를 도입하면은 연탄치키처럼 굉장히 성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요즘 그 AI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이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인력은 고급 인력이 약 250명.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외에 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기술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도면을 만들고요. 첫 번째는 제작을 사람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플루토늄을 대량 재처리,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라늄에서 원자로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라늄은 농축시켜야 되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데 약 한 달. 지금도 한 달이면은 한 기씩. 그리고 조금 아껴 쓰면은 3기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한 기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석 달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능을 높이고요. 그리고 위력도 높이고 소폭탄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중수소를 또 뽑아내야 돼요. 근데 주민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때 그 이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을 하기 좋은 원자로 월성 1, 2, 3, 4가 바로 그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리에 있는 것, 하늘 울진에 있는 것, 영광, 한빛, 플루토늄 빼기 좋은 그런 원자로. 그리고 월성 1은 지금 멈춰 있잖아요. 이제 연구 정지로 들어가시면 이거 가동시킬 수 있어요. 나라가 급한데 그렇잖아요. 위험한데 가동시키면은 아주 양질의 플루토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품질은 떨어지지만은 정말로 많은 플루토늄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라고 하죠. 그냥 널려 있어요.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조 안에 물 속에 있는 것도 있고 나와서 건조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손은 못 대죠.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 하에 감시 카메라가 있지만은 영화에 보다시피 가리고 돌린 다음에 요즘 그 첩보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나라가 급한데 얼추 하면은 약 2만 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벌써 있어. 근데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품질 좋은, 그러니까 위력이 높을 수 있는 걸 만들려면 다시 이제 월성을 돌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도 못한 건데 요즘은 원자로라고 하는 큰 구조물을 3차원 인쇄기가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 상상이 가셔요? 요즘 인간 피부를 만들잖아요. 놀랍습니다. 3차원 기계가. 그래서 원자로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원자탄은 기껏해야 이 정도 또는 무등산 수박처럼 길쭉한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유튜브 또는 인터넷 보세요. 도쿄 공업대학에서도 그렇고 설계 도면이요 또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제 눈에 보이면 다 보여요. 그런 세대예요. 벌써 많은 부분이 기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져다가 하나를 사람 손으로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 다음에는 인공지능에 맡겨놓으면 3차원 인쇄기 걸어가지고 플루토늄, 우라늄 공급해줘서 적절히 배합하면은 쓸 수 있는 핵폭탄이 나오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보통 그 핵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5년, 10년 갈까? 그건 미국이 세뇌 교육한 거죠. 한국은 안 돼. 안 돼. 시간 결려. 그리고 하려면은 치러야 될 외교적인 대가가 너무 큰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5군데네요. 첫 번째 한미 군사동맹 파기되겠죠. 나 만들어? 좋아. 우리 나간다. 미군 철수. 두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 끝나. 우리 원자력 더 이상 한국하고 하지 못하겠어. 핵연료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거 별로 걱정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5년 쓸 게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승부 못 가릴까요? 가릴 수 있죠. 인도 파키스탄도 몇 달 만에 풀어줘 버렸는데 우리가 인도나 파키스탄부터 못해요. 삼성전자, LG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구글, 애플 이거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다음에 NPT, 비확산 조약.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풍전등화 그러면은 석 달 여유를 주고 적법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자, 뉴욕이 LA가 불바다가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구할 것입니까? 구할 것 같습니까? 안 구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파리를 구할 거냐?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데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멋진 대통령이 나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핵 연료 공급단 집단,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공급 안 해도 5년 버틸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라늄 광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력화되는 거죠. 괜찮아요. 마지막에 국제원자력 기구. 어차피 이건 그냥 허수아비 기관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눈치를 보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중국이 제재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미국은 철수한다는데 가세요. 그래서 중국 제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명분만 정치가들이 살려준다면 그리고 외교적으로 풀어준다면 그 몇 달 정도밖에 안 되는 무역 제재 그게 겁나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미국이 궁하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무서워할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이 지금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적화 통일을 정말 두려워할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선택지는. 그렇죠? 뭘 택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제 발언을 그대로 써가지고 하버드에서 강연하면서 한국도 6개월이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기시다, 바이든 만나면서 이게 케미스트리, 화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가드가 아주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죠. 그리고 미국으로 볼 때도 일본을 짝으로 삼는 게 낫죠. 그리고 일본은 벌써 2만 기를 만들 수 있는 양질의 플루토늄이 영국, 프랑스 그리고 자국 내에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부터요. 1년에 80톤씩 나오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후쿠시마를 동조했잖아요. 이걸 만들려고. 자, 그럼 미국으로 볼 때는요. 물론 한미 동맹 굳건하죠. 혈맹이죠.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은 일본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저거 전부 다 포기하고 강제징용 포기하고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역사적인 모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 그렇죠? 다 던져버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까지 던져버리고 위안부까지 던져버리고 사도광산 다 던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댈 게 없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돼버리면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아주 단순한 산수인데요. 요즘 김정은이 자랑하는 게 뭐죠? 극초음속 미사일 있죠. 이게요. 사실 ICBM 대륙간 탄도탄은 마하 25회, 그러니까 음속의 25배. 근데 극초음속은 15배 정도 돼요.
문제가 ICBM이라는 건 성층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어요. 되게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밑에서 오는 것, 사드가 잡지 못하는 것, 극초음속. 그래서 그게 이제 초속 약 5km 잡을까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200km 직선 거리요. 40초. 우리는 지금 40초 인생이에요. 여태까지 그 삼축 체제 있잖아요. 킬체인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게요. 김정은이가 바보처럼 하나만 만들까요? 이스라엘 보세요. 저기 이번에 하마스 보세요. 그리고 또 얼마 전 며칠 전 이란 보세요. 몇백 기 쏠 겁니다. 그렇죠? 그중에 어떤 게 핵탄두인지 어떻게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국방장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첫째는 예고 없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올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초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것 중에서 아마 500기, 1000기 방사포, 장사정포 올 텐데요. 그거 요격 못해요. 요격이란 건 말이죠.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거예요. 그거 거의 공상과학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주적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킬체인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니까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킬체인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몇 조 원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1조 원이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민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지하 방공호 있나요? 핵 방공호 있어요? 방공호라 하면 전 시민이 들어가고 한 달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지하철 있죠? 사흘 못 버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전염병. 정화조 때문에요. 그런 저기 우리 어물 처리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구가 너무 좁아요. 들어가다가 압사하게 안 돼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격도 어렵고 근데 거기에 정부는 투자하고 있고 우리 시민은 시민대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어디 지하 차도에 내려간다? 물론 가능한데요. 석 달 또는 최소한 한 달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과시용이고요. 인류가 딱 2번 쓰고 그게 결국은 마지막이 됐고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핵무기라는 거는 갖고 있는 것이지 쓰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 푸틴 쓸까요? 절대 못 씁니다. 쓰려면은 벌써 작년, 재작년에 썼겠죠. 지금 뭐 질질 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제 MAD, MA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Mutually Assured Destruct, 상호 확증 파괴. 너 죽고 나 죽는 좀 저속한 말이지만 이걸 쏘잖아요. 보복당해요. 근데 어떻게 보복하느냐? 핵 잠수함이 있으면 보복을 할 수 있어요. 잠수함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수함이 있는 나라들 있죠. 북한도 이제 등록을 했죠. 물론 핵잠수함은 아니지만 잠수함이 있는 나라들은 잠수함 발사 탄두 보복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발트해 흑해 보세요. 미국 잠수함이 몇 대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 못 씁니다. 오키나와 있죠. 괌 있죠. 김정은 못 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지 이제 5군데가 됐거든요. 재래식 폭탄 아니라 드론만 띄워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폐연료봉이 수만 기가 그냥 널브러져 있거든요. 물론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기도 수조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강력한 재래식 폭탄 폭발력 못 막아요. 그걸 깨뜨리면은 원자폭탄 수만 배 효과가 있거든요. 김정은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김정은은 그러면 왜 핵을 굳이 일단은 핵을 갖고 있으면 나라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김정은이 같은 그 뚱보를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누가 봐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핵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어떤 국위랄까 그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하면은 건드리질 않아요. 미국도 김정은에게 손 내밀잖아요. 기시다도 내밀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은 못 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그 약점이 있다. 핵 발전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영순위가 하나 있죠. 그건 당연히 용산이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국방부 합참 전부 다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은 천공의 말을 믿었는지는 어찌 모르겠지만 거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참 좋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왜 청와대 두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서울은 딱 한 군데 정해져서 저는 2군데 했거든요. 용산, 청와대 그리고 마지막에 여유가 있으면 시청. 근데 지금은 거기다 모여 있으니까 땅 하나만 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재래식 폭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그 개념이 없는 그 정책을 펼치면은 그 대가는 누가 치러요? 우리가 치르죠. 국민이죠. 뭐 애꿎은 국민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야말로 그야말로 미국 중앙정보국이 두 손 두 발 들 만큼 아주 기밀 유지. 그러니까 겨우 그 인공위성, 정찰위성에 의존하는 건데 가장 알고도 모를 나라가 북한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잡았을 때 현재로서요 30기에서 많이 잡으면 130기 그러니까 아마도 100기 안팎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왜 그런 100기일까? 그는 우리나라에 쓸 목적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 아마도 베이징하고 모스크바 빼고 각국 수도 첫 번째 런던 가장 그 전략적으로 큰 나토 관련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뉴욕 세 번째가 어딜까요? 도쿄 그리고 쭉쭉 파리도 있죠. 내려가서 일곱 번째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겨냥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서울은 대륙간 탄도탄 쓰기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정포면은 충분하다는 거고 100기면은 세계 주요 도시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 못 닿을 데가 없어요. 사거리 15,000km면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준비 끝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진입 기술인데 일단 성층권까지 갔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나라는 모두 대기권 밑에 있으니까. 들어올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공기층이 있으니까 들어올 때 이제 그 공기층하고 부딪히면은 잘못 들어오면 튀겨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마찰이 생기니까 조금 과장할까요? 한 5,000도 열을 견뎌야 돼요. 섭씨로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기술이 조금 미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들어왔으면 제대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원격 조종, 전자 유도 기술인데 이게 또 우리보다 전자 기술 한참 떨어지니까 그 기술이 없단 말이죠. 다행히도요. 이 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게 약 1년 반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정말 우리는 이제 물어야죠. 뉴욕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죠. 버섯구름 핀다는 말이죠. 그럴 때 서울을 구할 것이냐? 물어야 돼요. 대통령이 좀 용감하게. 윤 대통령 묻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어야 돼요.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죠. 더욱이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인데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끝까지 가려고 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조립할 수 있을까지만 그래서 기밀로 했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탄로가 났던 거라서 지금이라도 거기까지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는 아예 국군 통수권자들이 전부 포기했고 전두환 대통령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밀 자료 전부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다 보냈죠. 그리고 그 당시 북한에는 핵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남한에 놀라지 마세요. 1000기 가까운 전술핵이 남한 땅에 있었다니까요. 미국 거가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 막 시작한 거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 기억하시죠? 가져가서 여기 나가버린 거죠. 근데 일단 나가면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미국이 주겠어요? 안 주죠. 자기네 방어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도 겨우 150기 정도 가 있건 트리키하고 독일이에요. 거기도 아우성이잖아요. 그리고 독일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태평한지 좀 담대한 민족 같습니다. 담이 너무 커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비확산 조약이나 이런 데 저촉되지 않고 대학원생 100명만 제가 죽기 전에 지식을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제가 어찌 보면은 핵 무기를 만든 마지막 세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언제까지 살지 모르죠. 근데 그 전에 그 후학들을 키워야 되는데 서울대에 있을 때 키우려다가 키우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끊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기 전에 시작했으면 좋은데 될까요? 시간이 없다고요. 악이 붙으면 전부 바위산이잖아요. 바위산이죠. 북악산, 관악산, 월악산, 설악산 거기 지하에 벙커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확장을 해가지고 100명 정도 대학원생을 훈련시키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작게 그리고 3층 건물 높이면은 농축 제철이 가능, 지하에서 가능하거든요. 내부 첩자만 없으면은 몰래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그 미국 CIA 중앙정보국인 랜드 연구소 또 미국 대사관 우리나라 옛날 외교통상부 국제원자력기 사찰관도 제 사무실에 오고 뭐 이렇게 조금 제가 요주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함구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무덤까지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 내에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혹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